며느리가 올 때마다 베란다에서 통곡하며 노래 부르는 시어머니. 그 노래 속에 숨겨진 비밀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매주 시댁을 찾는 며느리 수진. 시어머니 정혜는 그때마다 베란다에 나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자꾸 저러시는 거야? 처음엔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느 날 수진은 노래 속에서 어린 시절 꿈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발견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혜는 통곡하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그 노래는 30년 전 그녀가 낳자마자 버려야 했던 친딸에게 남긴 유일한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지금 자신의 며느리 수진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요. 베란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그 속에 숨겨진 30년 비밀이 두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베란다에서 통곡하며 노래 부르는 시어머니. 그 노래 속에 숨겨진 비밀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매주 일요일 오후만 되면 이곳 15층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정혜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저러시는 거야? 남편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거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수진을 덮쳤어요.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수진과 민호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정혜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조금 차갑기는 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혜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올 때마다 베란다로 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는 듣기 불편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것 같은 멜로디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래만 계속 부를 뿐이었죠. 민호는 난처한 표호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노래만이 아니었어요. 정혜는 수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묘한 시선이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그런 눈빛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혜의 노래는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베란다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 그 소리는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15층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저렇게 운다고 말이죠. 수지는 시댁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게, 시어머니의 눈빛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수진에게 계속 시댁을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죠. 여보,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자주 가봐야 해. 수진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효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이 되면 수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혜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수지는 거실에 앉아 그 노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노래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처음 듣는데 엄마가 어디서 배우신 건가? 민호도 그 노래를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수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자꾸 이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이 올 때만 부르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도 정혜는 베란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더 슬프게 울부짖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노래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총알처럼,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수진은 32세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양부모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미안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민호를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민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이기도 했죠. 수지는 민호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 정혜는 결혼식 날 조금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라 어색하신 거겠지.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살림을 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정혜는 수진이 시댁에 올 때마다 베란다로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기묘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는 35세였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버지는 민호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정혜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민호에게 어머니는 전부였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됐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 우리가 자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민호는 수진에게 계속 부탁했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효심을 알기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정혜는 65세였습니다. 한때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집에만 있었어요. 정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미혼모로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딸을 입양 보낸 것은 정혜 인생 최대의 상처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한 여자, 며느리 수진이 바로 자신이 버린 그 딸이라는 것을요. 입양 기록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어요. 생년월일, 출생 장소,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며느리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수진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혜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결혼도 가족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30년 전 딸을 버릴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자장가를요. 수진이 올 때마다 베란다에 나가 노래를 불렀어요. 후회와 미안함, 그리움과 분노를 모두 담아서요. 이웃 영숙은 정혜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영숙은 정혜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혼모로 딸을 낳아 입양 보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혜의 이상한 행동이 더 걱정됐습니다. 정혜야, 너 요즘 왜 그러니? 며느리 올 때마다 베란다에서 노래 부른다며?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말 못해, 영숙아. 말하면 다 끝나.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정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 같았어요. 아파트 사람들도 정혜의 행동을 수군거렸습니다. 15층 할머니 요즘 이상하대. 며느리 올 때마다 베란다에서 노래 부르신대. 고부 갈등인가 봐. 사람들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날도 수진은 시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왔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들어와. 정혜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거실에 앉자마자 정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어요. 슬픈 멜로디가 거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정혜의 노래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곱게 자라 예쁜 아기, 엄마 품에 안고 싶어. 하지만 너를 보낼게. 노랫말이 들렸습니다. 자장가였어요. 하지만 너무나 슬픈 자장가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상하게 그 노래가 자신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거야?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민호는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노래를 멈추고 수진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화나신 것 같아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 잘못 없어. 그냥 내 문제야. 정혜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수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시댁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왜 나한테만 저러시는 걸까? 수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요. 민호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수지는 시댁 가는 게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악몽을 꿨어요.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꿈속까지 따라왔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곧 사라졌어요.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울면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꿈이었지? 수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시댁을 찾아야 했어요. 민호가 계속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 이번 주도 가줄 수 있지? 수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효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수진이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는 이미 베란다로 나가 있었어요.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슬프고 격렬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미안해라, 우리 아기, 엄마가 너를 버렸구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노랫말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노래 뭐야? 왜 저런 가사를 부르시는 거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잘 모르겠어.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지. 수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베란다로 향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자꾸 저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노래를 멈추고 수진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너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 정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상처받았어요. 저도 어머님 딸이에요. 며느리잖아요. 왜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비웃었어요. 딸, 너가 내 딸? 정혜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충격받았어요. 어머님,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놀란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보기 싫을 뿐이야. 정혜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정혜는 외면했어요. 민호는 아내를 데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정말 이상해.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이제 못 와. 어머님이 날 너무 싫어하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난처해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수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며칠 후 이웃 영숙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혜한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말을 안 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궁금해졌어요. 무슨 사연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혜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진은 시댁을 계속 방문했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혜는 베란다에서 노래를 불렀고 수진은 그 노래를 들으며 괴로워했어요. 민호는 점점 더 난처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가 곧 나아지실 거야. 민호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나 더 이상 못해. 어머님이 날 너무 힘들게 하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떡해? 엄마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갈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난처해했어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계속 다퉜어요. 수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시댁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미안해라 우리 아기. 정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지는 그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왜 날 버렸어요? 수진이 울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울면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야?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집 가야 해. 나 혼자 가기 싫어.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애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이미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슬프고 더 절절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혜는 노래를 멈추고 수진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너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다 끝나. 정혜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좌절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와. 정말 못하겠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여보, 그럼 나 혼자 어떻게?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혼자가.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못 봐. 수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난처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정혜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베란다에는 달빛만 가득했습니다. 정혜의 눈물이 달빛 아래 빛났어요.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밤새도록 끝없이요. 아파트 사람들은 15층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 며느리랑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진실은 정혜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은 곧 세상에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혼자 시댁을 찾았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엄마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이틀 후에 돌아올게.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베란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어요. 출장 갔어요. 이틀 후에 돌아온대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움보다는 슬픔이,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앉아. 정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어요. 정혜는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곱게 자라 예쁜 아기. 수지는 그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으윽. 수진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혜가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니?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것 같아서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기억하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 그 자장가를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입양됐지? 정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났어요. 그냥 궁금해서.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했어요. 양부모님이세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친부모는 모르겠어요. 만난 적 없어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부모를 찾아보고 싶지 않니?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양부모님께 미안한 일이에요. 그리고 친부모는 저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수진의 말은 정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정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왜 낳은 거예요? 키울 수 없으면 낳지 말았어야죠. 수진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어. 정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파서.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정혜의 집에서 묵게 됐습니다. 민호가 없으니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 걱정됐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놀랐어요. 괜찮아. 혼자 있는 거 익숙해. 정혜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수진의 고집에 정혜는 허락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진은 객실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수진은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가 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서요. 수진은 조용히 베란다로 다가갔습니다. 정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정혜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왜 안 자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다가갔어요. 물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깨웠니? 정혜가 미안해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 노래 뭐예요? 왜 자꾸 부르세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노래는 30년 전에 부른 자장가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귀를 기울였어요. 30년 전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때 나는 아기를 낳았어. 하지만 키울 수 없었지.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아기요? 민호 오빠 말고 다른 아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호보다 5년 먼저 낳은 아기야. 딸이었어. 정혜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요? 그럼 민호 오빠 누나가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입양 보냈거든. 정혜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양이요? 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혼모였거든. 당시엔 혼자 아기를 키울 수 없었어. 사회적 시선도 너무 차가웠고
정혜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낸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지.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그 딸을 찾아보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았어. 입양 기록이 봉인됐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어요. 뭘 알게 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만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만났지. 자주 만났어. 정혜의 말에 수진은 의아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좋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은 기다렸습니다. 정혜가 계속 말하기를요. 정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진은 조바심이 났어요. 어머님, 왜요? 왜 좋을 수가 없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모든 게 무너져. 정혜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수진은 더 궁금해졌어요. 어머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정혜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너가 날 도와주겠다고? 정혜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어머님 딸이잖아요. 며느리지만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딸이라. 정말 아이러니하구나.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수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전에 입양 보낸 딸. 얼마 전에 찾았다. 자주 만났다. 하지만 좋을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왜 좋을 수 없는 걸까요? 수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지는 자신의 입양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32년 전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정혜가 말한 딸도 30년 전쯤 태어났습니다. 시기가 비슷했어요.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수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혜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잘 잤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을 못 잤어. 생각이 많아서. 정혜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걱정됐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얘기 기억하지?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입양 보낸 딸 이야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 얘기 계속하려고.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어요. 그 딸은 32년 전 5월 3일에 태어났어. 서울 은평구 병원에서. 정혜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5월 3일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왜?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생일이랑 같아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너 생일이 5월 3일이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양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병원에서 태어났대요. 입양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정혜는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 장소, 입양 사실까지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정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설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내 생각이 맞아.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2년 전 나는 19살이었어. 대학생이었지.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숨죽여 들었어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었지. 그는 착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정혜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속였어. 이미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 정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신했어. 너를 가진 거야. 정혜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당시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가웠어. 가족들은 나를 집에서 내쫓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지.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 너를 낳았어. 병원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정혜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봐. 정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입양 동의서야. 내가 너를 입양 보낼 때 쓴 거지. 정혜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서류에는 정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2025년 5월 3일.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정혜가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은색 팔찌였어요. 이건 너한테 채워줬던 팔찌야. 입양 보내기 전에 내가 직접 만든 거지.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팔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한테 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뒤져 똑같은 팔찌를 꺼냈어요. 양어머니가 주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차고 있었대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흐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너야. 내 딸이야. 정혜가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니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럼 민호 오빠는요? 민호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는 너를 입양 보낸 후 5년 뒤에 낳은 아이야.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정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민호 오빠랑 저는 이복남매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는 같은 엄마를 둔 이복남매야.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건 아니야. 정혜의 말에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이복남매인데 결혼한 거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혜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저희 결혼은 무효예요. 이복남매는 결혼할 수 없어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정혜도 울었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거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 정혜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베란다에서 부르신 그 노래는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건 너를 입양 보낼 때 마지막으로 불러준 자장가야. 너를 안고 울면서 불렀지. 정혜가 설명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부르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너를 보면 30년 전 그날이 생각났어. 내가 너를 버린 그날 말이야. 정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 딸이라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한 게 아니야. 너무 미안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랬던 거야. 정혜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혜는 울었어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 너와 민호의 결혼도 우리 가족도 다 끝나는 거야.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이자 친어머니인 이 사람을요.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 친어머니. 수진의 말에 정혜는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렇게 좁혀졌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은 정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실이 다가왔어요. 민호 오빠한테 말해야 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결혼은 무효예요. 이복남매는 결혼할 수 없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서 더 괴로운 거야. 정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혼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거예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여보도 여기 있네? 민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과 정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사실은 말이야. 정혜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30년 전 입양 보낸 딸 이야기, 그 딸이 바로 수진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호와
수진이 이복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요. 민호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누나라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이는 내 이복 누나야. 정혜의 말에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우리는 남매인데 결혼한 거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민호야. 나도 오늘 알았어. 수진이 사과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엄마 잘못이야. 민호가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혜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화가 났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정혜는 울었어요. 몰랐어.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 몰랐단 말이야. 정혜가 변명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 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6개월 전, 우연히 입양 기록을 확인하게 됐어.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어요. 6개월 전이요? 그럼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희 결혼이 무너질까봐. 정혜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어요. 행복했던 가족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버려진 비밀 때문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지는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정혜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어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웃 영숙의 중재로요. 정혜, 민호, 수진. 너희 셋이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야 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못해 모였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영숙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야, 내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처음부터 다 얘기할게.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2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19살이었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지.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29살이었어. 나보다 10살 많았지. 하지만 착해 보였고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 정혜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지.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어.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어. 그 남자에게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걸. 정혜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말했어. 하지만 그는 사라졌어.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구해.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말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화를 내셨지. 집안 망신이라고 당장 애를 지우라고 하셨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울 수 없었어. 이미 5개월이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기였으니까. 정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32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부모님은 나를 집에서 내쫓으셨어. 친구들도 다 떠났지. 나는 혼자가 됐어. 정혜의 말에 수지는 울었어요. 나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아기를 낳을 날만 기다렸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 정혜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5년 5월 3일 너를 낳았어. 병원도 아니고 친구 집 방에서. 정혜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예뻤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니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를 안고 울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좋은 부모님을 찾아줄 수 있다고 했지. 정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고민했어. 정말 오래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너를 보내기로 결심했지. 정혜의 말에 수지는 흐느꼈습니다. 입양 보내는 날 너를 안고 노래를 불렀어. 그 자장가를 말이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곱게 자라 예쁜 아기. 엄마 품에 안고 싶어. 하지만 너를 보낼게. 정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지는 울었어요. 그리고 너한테 팔찌를 채워줬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혜는 수진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그 팔찌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너를 보내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후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 좋은 사람이었지. 그와 결혼해서 민호를 낳았어. 정혜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민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됐지.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민호는 나의 전부였으니까. 정혜가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잊은 적은 없어. 매일 밤 수진이를 생각했지.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걱정했어. 정혜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그게 바로 수진이었지.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 몰랐지. 그냥 평범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어.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우연히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입양 보낸 아이의 근황을 알려준다고 했지. 정혜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혼했다고 남편 이름이 김민호라고 말해줬어. 정혜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수진이가 내 딸이라는 걸. 그리고 민호의 아내라는 걸. 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내가 버린 딸이 며느리가 되어 돌아온 거니까. 정혜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 수진이를 볼 때마다 30년 전 그날이 생각나서 미안해서 괴로워서 노래를 불렀어. 정혜의 말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흐느꼈습니다. 19살에 혼자 아기를 낳고
키울 방법이 없었다면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울었습니다. 고맙다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를 좋은 부모님께 입양 보내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행복했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저와 민호 오빠는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야겠죠. 민호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복남매예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했잖아. 2년 동안 정말 행복했잖아.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 나도 여보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슬펐어요. 그럼 왜 이혼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법이 그래요. 우리는 혈연 관계예요. 결혼할 수 없어요. 민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정혜가 사과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더 울었어요. 영숙이 나섰습니다. 너희 둘 정말 이혼할 거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혼으로 살 수는 있잖니.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헤어질 거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정혜가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정혜의 말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입양 기록을 없앨게. 수진이가 내 딸이라는 증거를 없애는 거야. 정혜의 말에 수진은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설명했어요. 입양 기록을 폐기하면 법적으로 너희는 남남이 될 수 있어. 그럼 결혼도 유효하고. 정혜의 제안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법을 속이는 거예요.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니. 너희 둘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뭐든 할 거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의아했어요. 왜?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정혜를 바라봤어요. 32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 그 사실을 없앨 수는 없어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울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복잡한 케이스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했어요. 법적으로 이복 남매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혼해야 하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인 무효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귀를 기울였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혈연 관계예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이 없다면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입양 기록을 없애면 되는 건가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좌절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서로 사랑하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있어. 정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랐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진지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어도 돼. 그냥 함께 살면 돼. 정혜의 제안에 수지는 놀랐어요. 하지만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로는 불법이 아니야. 단지 법적 혼인이 아닐 뿐이지. 정혜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 아이는요? 아이를 낳으면 어떡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문제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와 수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울었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우리는 남매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울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헤어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안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품에서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건 안 돼.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알아요. 수진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누나와 동생으로 살자. 민호의 제안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매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민호가 불렀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울었어요. 응,
동생.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라 오빠와 누나로서요. 정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자식 둘을 모두 품에 안은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가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울며 웃었어요.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어요. 비록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많이 변했어요. 수진과 민호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까이 살았어요. 수진은 정혜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구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민호도 주말마다 어머니와 누나를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란다의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들은 15층 가족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했다면서? 그런데 왜 자주 오는 거야? 가족처럼 지낸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 과일을 건넸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으며 받았어요. 고맙구나. 정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누나, 이 프로그램 재미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웃었어요. 그래, 나도 볼래. 수진이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32년 만에 찾은 가족, 그 소중함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혜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수진이 불렀습니다. 정혜는 수진을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가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울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정혜가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요? 민호의 제안에 정혜와 수진은 놀랐어요. 여행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셋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 여행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가족 같구나.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2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수진과 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노래 부르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행복한 노래를 불러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픈 자장가가 아니라 밝고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우리 아기 자라나서 이제는 어른이 됐네. 엄마 곁에 돌아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정혜의 노래가 베란다를 넘어 아파트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노래를 들었어요. 이번엔 슬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노래였어요. 가족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수진과 민호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어요. 달빛 아래 세 사람은 껴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32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기쁨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비록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정혜는 과거를 용서받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민호는 두 사람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가족이었습니다. 베란다의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노래가 아니었어요. 행복한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는 오래도록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이는 용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15층 베란다의 노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정혜, 수진, 민호. 32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들. 법적으로는 복잡한 관계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일까요? 정혜와 수진,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요. 베란다의 노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노래로요. 아픔이 아닌 치유의 노래로요. 그 노래를 들으며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내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오늘 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요.